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각 지자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과제들을 안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경상북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이철우 도지사가 가장 인상 깊었던 변화나 성과를 보였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경상북도는 적절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의성의 배양육 규제 자유 특구, 또 안동의 햄프 규제 자유 특구, 또 안동은 또 전국 최초로 문화 특구, 기회 발전 특구, 교육 발전 특구 등을 지난 정부의 3대 특구가 모두 지정된 곳이기도 한데요. 예. 또 지방 소멸 시대에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거의 하나로 이제 대구 경북 통합도 이제 밀어붙였죠.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경북 북부는 좀 반대하고 있는데 네. 하여튼 주요 역점 사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인구 20만 명 수준의 지방 도시로서는 참 어려운데 드디어 유치에 성공, 에이펙을 유치한 경주 네.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형 산불이라든지 비상계엄 이런 참 뭐랄까요, 도정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요소로 인해서 또 피해가 발생한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선에 출마를 했던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일각에서는 도정도 있는데 왜 대선 출마 이런 비판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정치인이 대선에 출마해서 우리 경북의 주요 과제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또 그 본인의 아젠다를 선전하는 것은 우리 경북에게도 좋다고 오히려 봅니다. 경북의 어떤 인지도가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찬반 양론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좀 더 살펴보면은 이제 출마 배경을 설명할 때 이철우 도지사는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든 이승만 대통령, 또 그 체제에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서 받아야 한다. 나라가 어려울 때 경북인들이 늘 앞장서서 나라를 구했다. 그런 정신으로 경북인을 대표해서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을 이 자리에 섰다라고 밝혔는데요. 좀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신을 전국에 알려서 좀 국가가 좀 잘 나가도록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어떤 박수를 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경상북도가 광역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5년 연속 상위권을 달성했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경북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경북도의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각 시군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또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친서민적인 그런 어떤 결정들을 행정처분을 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좀 그 점도 하나의 성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북 지자체별 성과를 시군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난 3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또 내년 선거까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안동 지난 3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 전임 시장님이 관료 출신이었다면 이번 시장님은 안동에서 쭉 살아온 시민이었고 대학 교수 출신인데요. 먼저 문화관광 분야를 보면은 유네스코 3대 유산을 모두 갖춘 도시로서의 기반을 좀 살렸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문화도시로 지정되기도 했고 계절마다 열리는 축제를 통해서 관광 활성화에 많이 힘을 써왔습니다. 4계절 축제 컨셉을 도입해서 지금도 이제 물놀이 축제 거기 안동 그 강변에 사는데 의성소도 오고 난립니다. 수펙스. 또 바이오 백신 산업 쪽에서는 국가산업단지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미래산업 기반 마련으로 공을 들여왔고요. 기회발전 특구 지정도 같은 맥락에서 이어진 흐름입니다. 또 복지와 교육 부분에서는 경로당과 아동 돌봄을 연계한 서비스처럼 지역 특성에 맞는 이제 정책이 눈에 띄는데요. 학업 장려금 같은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인구 증가에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평도 있는데 사실 인구 증가가 좀 된 부분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동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일종 지원을 해서 주민으로 등록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수치가 늘어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실제 사는 사람이 늘어났는지는 그건 아니지 않나 이런 비판도 있는 건 맞는데 여튼 인구 증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일정 정도 등록 인구가 늘어난 측면이 있는 건 맞습니다. 도시와 환경 분야에서는 상수도 요금 인하나
도시 물 순환 체계 구축, 하천 보금 사업 등을 통해 생활과 직결된 변화를 시도했고요. 뭐 제가 이 강변에 자주 저 안동 시민이지 않습니까? 네, 나가보면 그렇습니다. 황토길도 조성이 되어 있고 꽃밭도 조성을 하고 좀 그리고 하천도 좀 예쁘게 꾸미고 하는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야, 이건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자리와 경제 쪽에서는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골목형 상점과 같은 실험적인 접근도 눈에 띄는데요. 교통 분야는 도로 확장뿐만 아니라 마을 행복 택시, 그리고 버스 위치 정보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교통 환경 개선이 주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또 농업 분야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라든지 네. 농기계 배달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시도했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안동댐 물을 대구 치수원으로 쓰려고 했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금기창 시장 안동시에 추진해온 사업인데 좀 성과가 지금 가시 성과가 좀 안 나타나고 있고 현재 환경부 차원에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서 예. 좀 아쉬운데요. 예천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천군의 대표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도청 신도시의 예천군은 인구 유입 등으로 네. 인구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또 육상, 곤충 이런 것들도 계속 육성해 나가고 있고요. 예. 다만 군립 박서보 미술관 건립 사업 야심차게 나섰지만 조금 이건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예. 일각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 아니었나 이런 비판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야심차게 많은 시도를 한 끝에 몇 개 실패하는 거는 이해해 줘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이제 또 옹호론도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예천군의 스포츠 산업인데요. 예천은 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궁, 국궁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김재덕 선수와 같은 양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기도 했고요. 실내 육상 훈련장, 파크 골프장, 사이클 대회인 그란폰도까지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진호 양궁장이 있는데 그 옆에 또 양궁장을 하나 또 건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양궁의 메카로 거듭날려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천은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제20회 예천 아시아 U20 육상 경기 선수대회, 또 작년에는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네. 또 육상과 양궁에서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80여 개의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전지훈련단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점은 참 예천이 치고 나가는 모습 큰 네. 박수를 보내드릴만 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이 점도 되게 특이한데요. e스포츠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그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미래형 스포츠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e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센터 유치에 나섰는데요. 네. e스포츠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그 스타크래프트나 그런 거 있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를 이제 e스포츠로 하는 거고요. 또 관련 산업단지 조성도 함께 추진 중인데요.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되면은 선수뿐만 아니라 스포츠 관계자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e스포츠 관련은 전국에 그렇게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데 예천이 선두주자로서 치고 예. 나가면은 이건 상당히 좀 좋을 걸로 보여서 또 지역 경제도 도움이 될 걸로 보인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좀 다만 또 하나 아쉬운 점은요. 2023년에 감천면, 은풍면, 효자면 등에서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산사태나 수해 같은 자연재해의 무서움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좀 더 두텁게 예방을 하고 또 두텁게 좀 피해 보상에 나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영주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서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직상실형을 받았습니다. 이 권한대행 체제인 영주시의 지난 3년 어땠나요? 참 안타까운 사태입니다. 네. 박남서 시장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영주 시민들이 사실 큰 피해를 본 건 맞죠. 또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네. 이제 새로운 시장을 선출하지 않고 지금 1년간 지금 이렇게 지내서 부시장 체제로 운영이 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선출하지 않는 부시장이 1년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영주는 지난 3년간 어떤 성과가 좀 있기는 있는데 좀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돼서 참 이게 뭐랄까요 빛을 좀 잃고 있는 형국이 있죠.
그런데 많은 좀 사업들이 진행된 건 맞습니다. 영중댐 준공 허가, 그리고 함께 관광자원 개발들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뭐 이런 분들은 앞으로 달라질 영주가 기대할 수 있는 요소 같고, 또 뭐 풍기의 인삼축제라든지 네. 또 여러 축제들이 많이 지금 의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풍기 같으면 또 관련 어떤 뭐랄까요, 강복당 기념공원이라든지 예. 소수소원 부석을 벨트로 묶어서 관광자원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져서 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참 이 시장직 상실로 인해서 참 좀 뭐랄까요, 동력을 조금 잃은 게 안타까운데, 네.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박남서 시장, 저는 개인을 비난하기보다는 우리 어떤 선거 풍토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써서 선거를 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선거 때는 우리도 이런 풍토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봉화군 살펴볼 텐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가장 의미 있는 정책이나 사업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 좀 되게 특이한데요. 네. 이 K 베트남 밸리 조성 사업을 통해서 베트남과 문화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봉화군은 웬 또 베트남이야, 이렇게 궁금해하셨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베트남에 이제 화산, 그 베트남에서 이제 온 화산 이씨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해서 이제 거기 밸리를 뭐 조성하고 관련한다는 이거거든요. 네. 봉화가 이제 치고 나가는 건데요. 이 사업은 정부와 베트남 현지에서도 관심이 높은 편이라서 앞으로 교류 기반 확대에 도움이 될 것 같은 평가가 나오고요. 그래서 봉화가 우리 사실 전국에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결혼이나 직업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그 봉화가 그 모든 베트남인들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죠. 예. 또 작년에는 스마트팜 조성 사업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지역 농업을 미래형으로 바뀌기 위한 움직임이고, 봉화 2040 비전 선포직을 통해서 국민들과 미래 청사진을 공유하게 됐는데요. 사실 스마트 농업이 다 하고 싶죠. 근데 자본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에서는 농협이나 지자체가 과감하게 나서줄 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좀 잡은 걸로 보이고요. 네. 또 봉화는 치유산업 쪽으로도 방향을 넓히고 있습니다. 봉화 참 그 고지대에 공기 좋고 참 아름답거든요. 백두대간에. 국제 세미나 개최, 그리고 산림치유, 음식치유 같은 복합치유벨트 개발도 진행 중이고요. 네. 치유특구 조성도 앞으로 주요한 지역 전략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가 지난해 문을 열면서 봉화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어떤 기반산업도 한층 강화됐고요. 네.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도 완공을 앞두고 있어서 고령화 대응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지난해는 공모사업과 평가 등에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요. 총 26건 수상 및 공모 선정으로 470억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참 대단합니다. 공약 이행률도 눈에 띄는 수치인데요. 민선 8기에서 약속했던 72개 사업 중에 30개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고, 네. 이행률은 70%를 넘긴 상태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문경 하면요, 최근 뭐 주울산 케이블카나 아니면 하늘길 조성 사업처럼 관광 인프라 사업이 좀 먼저 떠오르곤 하는데, 민선 8기의 문경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선 주요 성과들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문경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눈에 띄는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관광 인프라 쪽입니다. 네. 주월산 케이블카 사업이나 하늘길 조성 사업처럼 지역 관광을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여기에 글로벌 워터 리조트 투자 유치도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도시를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교육 쪽에서 좀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국체육대학 문경 이전과 함께 숭실대 문경대 통합 논의도 있었죠.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 기조에 맞춰서 청년층 유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시도로 볼 수 있고요. 네. 또 공공기관 유치 성과도 있었습니다. 경북소방장비기술원, 경북농민사관학교 네. 등이 문경에 들어서면서 이제 행정과 교육 기준을 함께 갖춘 도시로의 위상 강화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시민 체감도 높은 부분은 역시 생활 인프라 개선인데요. 네. 중부 내륙철도 개통입니다. KTX죠. 시내버스 무료화, 모정공원, 중앙공원 전비, 그리고 돌리네 습지 국제 인증과 같은 것들이 도시 환경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는데요. 네.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 구치, 파크 골프장,
조성, 그리고 원래 처음 열린 점촌 전빵길 축제, 빵 축제도 많은 관심을 받았던 걸 기억을 하고요. 네. 농업 쪽에서도 오미자 유럽 추출, 감홍 사과의 명품화 사업 등을 통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의성군은 대구, 경북, 신공항, 그리고 세포배양 등 미래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민선 8기 의성군의 주요 사업과 성과 짚어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게 또 공항 건설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 공항 기본계획 발표 앞두고 항공 물류, 농식품 클러스터, 공항 신도시 조성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특히 경상북도와 함께 경제 특구 지정, 그리고 이주 대책이나 소음 문제 해결 같은 부분도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눈에 띈 건 안티 드론 산업 육성인데요. 작년 3월 의성 드론 비행 시험센터가 전국 최초로 국가 안티 드론 훈련장으로 지정되면서 이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네. 또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교육시설을 만들고 실증 테스트 공간, 기업 지원센터 같은 종합 지원 인프라 조성도 진행 중이고요. 또 세포 배양 기반 산업, 식품 클러스터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 식량 안보, 청년 일자리 조성 등과도 좀 이렇게 관련이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또 복지부 분야에서는 전국 유일하게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네. 이제 2026년 전국 확대를 앞두고 이제 시범 사업을 해서 실증을 검증 중인데 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인 걸로 보입니다. 그럼 끝으로 청송군 그리고 영양군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은요, 각각 농업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해 온 걸로 보이는데요. 민선 8기의 주요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청송군은 경북 북부나 경북을 통틀어서 가장 의욕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군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선도적인 행정을 하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료버스의 시행입니다. 이 무료버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시행할 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실시한 사례가 없었고, 두 번째는 그것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행정청의 반대도 있었거든요. 네. 그것을 넘어가서 이걸 전국 시행한 거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건 박수를 네. 보내줘야 됩니다. 그 뒤에 전국적으로 다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 관련해서는 꼭지 무절단 사과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꼭지 사과를 절단하면은 이게 인건비가 한 30% 정도 더 들거든요. 시간도 많이 들고요. 네. 그런데 그거를 과감하게 이제 하지 않고 출하하는 걸 시작해서 이쪽 분야에서 선도적인 어떤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농민들도 인건비 부담이나 이런 게 많이 덜어진 측면이 있고요. 또 뭐 각종 축제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파천면 이쪽 부분에 백일홍 단지를 조성해서 네. 관광객을 또 유인한다든지 또 백자 축제를 한다든지 청송 그 사과 축제는 물론 지금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각종 축제를 많이 하는데 그 소나무 축제라고 있습니다. 그게 또 시행이 돼서 10월 정도에 그 전국에 있는 청송 시민들이 다 모여서 네. 종친회도 하고 소나무 행진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심혜진이라든지 심씨 가진 이제 연예인들 다 와서 한 것도 있고요. 네. 이 청송 같으면 또 이 클린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참 이 주목이 되고요. 또 영양군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영양군은 재정적인 여건,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정말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란 어려움에 불구하고 국도비 공보 사업을 통해서 1,45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오도창 군수에 큰 박수를 보내드릴만 하고요. 예. 재정 안정화 기금 등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2018년 2,8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2025년에는 5천억 원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참 대단한 겁니다. 특히 풍력발전기금도 26억 규모로 확대해서 국민복지재원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 주목할 건 2조 5천억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 점도 참 박수를 드리면 합니다. 이외에도 홍고추 최고가 수매, 또 농산물 품질 관리원 분소 승격 건의, 네. 안전 영농 지원과 계절 굴려도 도입 확대 등의 이제 또 사업도 하고 있고, 자작나무 숲 인근의 에코촌 조성이나 여기 되게 이쁘게 잘 돼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 걸 권해드리고, 경관림을 조성한다든지 삼지 수변공원 환경 개선처럼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등등 있는데 이런 그 최소 단위 좀 적은 군이지만 활발하게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는 응원과 박수에 좀 그런 말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선 8기 지자체별 성과와 향후 계획까지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